여고생들과 학부모들의 제보입니다, 양 변호사님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28일이라고 하고요.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급 공용으로 쓰는 노트북 바탕화면에 옷을 벗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듯한 예고글 이런 게 올라옵니다. 문제는요. 그거를 이제 그 학생이 발견했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그 학급의 여학생이었던 겁니다. 다행인 거는 이 학생이 바로 이걸 교사에게 알리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학생도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. 다행히도 이 학생이 바로 교사에게 알려서 그 사진하고 이 예고글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확산은 막은 겁니다. 그 발견한 남학생의 빠른 신고로 말이죠. 자, 그날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, 글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피해 여고생의 언니 얘기로 한번 들어보시죠. 파일 이름은 누드 이렇게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고요. 그 누드라는 사진은 열었을 때 그 친구가 원래 카카오톡 프로필로 올려놨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합성한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했고요. 하나는 학번, 그러니까 읽어. 이게 메모장 파일 이름이었어요. 메모장을 열었을 때는 뭐 너를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할 거고 그냥 성폭행을 하는 글이 써져 있었어요. 야, 충격이 컸겠는데요.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걸 목격한 그 학생도 정말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그 삽화로 이 여고생 사진을 재현을 해봤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. 네, 실제 사진은 너무 수위 때문에 그대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대신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그날 이걸 발견한 학생, 그 학생은 공용 노트북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가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, 또 메모장에 다른 여학생을 지목해서 쓴 제목의 성폭행 예고글을 발견하게 됐는데요. 이 사진은 피해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사진이었고 지금 삽화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구도의 똑같은 포즈의 사진이었습니다. 자, 여기에 이 피해 여학생의 얼굴이 있던 건데요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피해 여학생의 얼굴이 합성돼 있는 모습이었겠죠. 이게 어설프게 합성된 사진이 아니고 꽤나 정교한 걸로 봐서 딥페이크가 아닐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이 성폭행 예고글의 경우에는요. 이 피해 학생의 학번이 먼저 쓰여 있고 그 뒤에 읽어, 그러니까 이 학번의 학생 읽으라는 뜻의 제목으로. 너 읽어, 이거죠? 네, 그렇죠.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. 화학 제품으로 옷을 녹여버린 뒤에 성폭행을 하겠다거나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원래 내용은 이것보다도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. 너무 높아서 저희가 최대한 순화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이 학급에서 이런 사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과거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노란 액체 무슨 얘기인지 피해 학생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. 처음이 아니고 그 전부터 거울에다가 막 성희롱을 그랬거나 욕이 적혀 있거나 계속 그렇게 된 상황이어서 제가 책상에 이제 거울이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나한테는 네 아무나 다니지, 네 아무나 주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 실내화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다 갈색하고 모르겠는 물이 계속 다 이제 있었어가지고 누런 갈색이었어요. 근데 예, 교수님. 네. 참 이 사건도 학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딥페이크 피해를 받은 여학생, 그리고 이제 뭐 성폭행 글의 피해를 받은 여학생, 그리고 또 한 명의 여학생, 3명한테 일어난 일인데요. 이 여학생의 신발과 책상에 어떤 액체가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보면 학생들은 소변인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또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교실에서 사용하던 거울에도 뭐 변태 X라고 써 있고 또 수위 높은 성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른 자국이었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피해 학생들은 용의자를 떠올리고 있다죠, 누구를? 그렇죠. 동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.
지난해 발생한 게 노란 그 액체 테러 사건.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 피해자들이 좀 겹쳐져 있기도 하고 여기서도 보면 소변이 맞다면 또 변태 X 요 메시지도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성폭행 예고하고 소변 테러 등등으로 보면 모두 성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긴 한데 같은 학급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해 학생들이 계속 겹치는 거 봤을 때는 동일범이라고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자, 근데 학생들 주장대로 동일범 소행이 맞다면 이게 이렇게 자주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왜 못 잡을까요? 그렇죠. 아니 그리고 이 노란 액체가 정말 소변이 맞다면 DNA 검사만 하면 사실 쉽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.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 당시 학생들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찾기 힘들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은 겁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사진만 찍어둔 뒤에 실내화를 버려버렸다고 해요. 경찰에는요?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노란 액체가 진짜 소변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. 피해 학생들은 그때도 지금도 학교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불만인데 이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인지한 다음 날부터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관할 교육청과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. 양 변호사님,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좀 어떻게 실마리가 잡힐까요?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이 추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막연한 추측으로 억울한 또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다만 지금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미 아시다시피 그 컴퓨터에 이걸 만들게 되면 그 딥페이크 사진을 만든 생성 시간이 있고요. 또 글 역시도 썼던 시간, 수정 시간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. 게다가 그거를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이거랑 겹쳐서 확인해 보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이게 피해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불안감에 두통에 불면증까지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. 학교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 얘기가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빨리 법적으로 잡아서 어떻게 뭐 강력하게 처벌을 여부를 넘어서서 이게 단속이 된다는 걸 알아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좀 추측을 해본다면 학교 내부인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. 또 학생일 가능성도 좀 농후해 보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.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.